네, 안녕하세요. 이나무입니다. 제가 사실 며칠 후에 이제 미국으로 한 달 정도 뭐 산업 시찰 겸해서 가는데, 이제 보통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여름하고 이제 겨울방학이 한 2달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뭐 다양한 것도 좀 관찰하고 사람도 만나고 그래서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이제 갑자기 오늘 영상을 이제 찍고자 했던 것은, 최근에 이제 주가가 며칠 사이에 너무 많이 폭락을 해서, 특히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인플레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 미국 시장이 많이 무너졌죠. 어제 월요일 날은 주가가 뭐 한 4~5%씩 미국에서 빠졌으니까, 그래서 지금 한번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을 한번 점검해보자. 아마 투자가분들이 걱정도 많이 하시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지금 이제 월가에서 밤사이에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물론 뭐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온 말이 capitulation.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이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마지막에 셀링 클라이막스가 있으면서 투자가들이 못 버티는 투자가들이 이제 백기를 들거든요. 항복한다는 말인데, 이제 그러한 국면이 왔냐, 이제 그런 질문이 많았고, 물론 이제 대부분 전문가들은 아직은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항복의 초기 국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진행이 되긴 되겠지만, 그런 면에서 제가 좀 데이터를 갖고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림 보시면,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에 가장 요약이 잘 돼 있는데, 미국의 대표적인 종목 7개, 그러니까 우리 보통 얘기하는 빅테크랑 테슬라, 엔비디아, 그 다음에 이제 S&P 시장 전체, 그 다음에 한국의 이제 우리 코스피 전체 시장하고 삼성전자, 그것의 현재 주가, 그러니까 월요일 날 종가 기준, 그 다음에 고점 대비 주가가 얼만큼 하락했느냐, 그 다음에 현재 시총, 여기 이제 TR은 조 달러라는 말이고, 그 국내 시총은 이제 조원으로 표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예상치 수익 추정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컨센서스 기준의 펄을 했는데, 지금 이제 S&P는 고점 대비 22% 빠졌고, 여기 보시다시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가장 뛰어난 그 블루칩 빅테크가 한 고점 대비 30%,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성장성은 높지만 리스크가 수반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아마존, 메타,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데가 적게는 40%, 많이는 한 60% 가량 빠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S&P가 이제 22% 빠져서 현재 퍼가 이제 16배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올 연초, 작년 연말만 해도 20배가 넘었는데 주가가 진짜 많이 빠졌다. 하지만 이것은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이익 추정이 아직 본격적으로 하향 조정이 안 돼서, 실질적으로 10에서 한 15% 하향 조정이 되면 퍼가 16배가 아닌 18, 19배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시장은 아직까지 바닥을 치지는 않았지만 세계 최고의 IT 인력을 갖고 최고의 브랜드, 최고의 비즈니스 모델, 그다음에 경기가 안 좋아도, 경기 침체가 와도 큰 타격을 안 입을 알파벳 같은 데가 주가가 많이 빠져서 고점 대비 30% 빠져서 퍼가 20배인 것은 일부 이제 매력적인 기업을 우리가 좀 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제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한국장은 우리 시장도 24% 고점 대비, 삼성전자도 25% 비슷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둘 다 또 공교롭게 이제 퍼가 9배인데, 미국과 마찬가지로 특히 한국 시장은, 삼성전자는 이 하향 조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있다고 해도. 근데 이제 코스피는 하향 조정이 많을 텐데, 퍼가 우리 눈에 보이는 9배는 아니고 10배, 11배일 가능성이 있어서 여전히 저평가된 국면이긴 하지만 주가가 그렇게 쉽게 반등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국내 시장은
일반 보통주보다 반값에 살 수 있는 우선주들이 되게 많습니다. 현대차도 현대차 2우선주, 그다음에 LG화학도 LG화학 우선주. 이런 우선주는 보통주의 반값에 사니까 배당 수익률도 2배가 됩니다. 그리고 낮은 절대 가격에 사니까 주가가 빠져도 하방 경직성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면 굳이 포지션을 좀 늘리고 싶으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그 자산군에서 asset 클래스에서 항복의 조짐이 나오냐 보면 실제 미국 시장은 금년 1월 3일 고점을 찍고 빠졌지만 일부 성장성이 높다고 해서 밸류에이션이 높았던 IT 기업들은 작년 가을 10월, 11월부터 고점을 찍고 주가들이 많이 빠졌어요. 대표적으로 리비안, 루시안, 뭐 펠로톤 뭐 이런 데들, 그다음에 국내 대표적인 그 전자상거래 플랫폼인데 미국에 상장된 쿠팡, 이런 데들은 이익이 지금 안 나거나 한참 후에 이제 미래에 이익이 날 것이 기약이 되어 있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이 항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고점 대비 이미 8, 90%씩 빠졌죠. 그리고 이제 가상자산을 우리 전통 그 투자업계에 있는 사람을 그거 뭐 그 투자 대상도 아니야 하지만 제가 학교에서도 우리 젊은 학생들을 보면 거의 3분의 1 반 가까이 가상자산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가상자산도 본인의 부유가 어떻든 간에 우리 일반적으로 투자를 얘기할 때는 투자 자산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가상자산에서 이제 항복의 조짐이 확실히 나타난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7만 달러 하던 게 지금 2만 달러로 하락을 했고 다른 뭐 가상화폐는 훨씬 더 많이 하락을 했죠. 그리고 실제 월요일 날 세계에서 가장 큰 바이낸스와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대출을 주로 많이 해주는 셀시어스가 일시적으로 환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유동성이 타이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급이 일시적으로 불균형이었다는 얘기인데 이제 이런 조짐이 나타내는 것은 금융자산의 일부 중에는 벌써 이제 항복의 조짐이 나타났고 그 아까 돈을 못 버는 IT업 같은 데는 이미 그런 조짐이 이제 몇 달째 진행이 되고 있다. 근데 메인스트림의 큰 종목에서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으니까 바닥은 조금 시간이 지나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이라는 거는 기업 이익과 같이 같은 방향으로 우상향 성장을 하죠. 기업 이익이 거의 똑같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시가총액이 그만큼 늘어나니까. 하지만 그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와 기업 이익은 이 붐 앤 버스 사이클, 좋을 때는 붐이 생기고 안 좋을 때는 터지는 그런 붐 앤 버스 사이클이 있는데 주식시장, 금융시장은 그거보다 진폭이 훨씬 더 큰 게 여기에다가 투자심리가 결합이 돼서 그러니까 사람의 탐욕이 시장이 좋을 때는 결합이 되고 최근같이 주가가 빠지면 또 공포가 작용을 해서 버티기보다는 사람들이 이제 파는 견디지 못해서 이제 파는 그런 국면이 돼서 또 과매도되는 그러한 그 투심이 결합이 돼서 진폭이 더 크고 그런 국면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예상보다 훨씬 높게 미국의 CPI가 8.6%로 발표가 되고 지금 시장은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인플레가 당분간 떨어지지 않는다고 예상을 하는데 미국의 가장 뛰어난 헤지펀드, 그 중에서도 글로벌 매크로 전략을 취하는 브리지워터가 이제 몇 달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매크로를 잘 보는 정점에 있는데, 그러니까 월가 투자은행의 이코노미스트 전략가보다도 더 똑똑한 친구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미 몇 달째 그 인플레가 지금 많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그 인플레가 스티키해서 끈끈해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여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미국 연준이 이 인플레를 끌어내리려면 진짜 금리를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이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금리를 진짜 많이 올리면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고 특히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은 더 피폐할 것이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야 하고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실제
인플레를 연준이 목표로 하는 2%까지 낮추기 위해서는 금리를 진짜 많이 올려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못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준이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미 처해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가 이제 아마 금년 들어서 전 세계 주식 그다음에 채권에 대해서 공매도 숏셀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공표된 숫자인데 올해 브리지워터의 대표 펀드의 NAB가 26%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여기서 진짜 아마 기준금리 연준이 대표적으로 목표로 하는 기준금리가 아마 5% 정도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진짜 올리면 경기 침체가 너무 심각하게 와서 주가가 그때 4천 정도 수준에서 여기 코시아효가 얘기를 했는데 주가가 추가로 한 25% 빠질 것이다. 그래서 연준이 그렇게 나중에는 지금은 이제 뭐 50, 75bp를 한 3번 정도 올릴 걸로 예상이 되지만 6월, 7월, 9월 달에 금년 연말 내년 초가 되면 거기서부터는 더 공격적으로 올리지 못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 우리가 한번 과거 6개월, 1년을 돌아가서 한번 복귀, 바둑에서 이제 과거를 이렇게 쭉 다시 놓는 걸 복귀라고 그러잖아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면 지금 왜 시장이 이런 국면에 와 있고 앞으로 어떨 것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달 한 반 전쯤 4월 초에 이제 그때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 이제 3%에서 얘기했던 것인데, 그 당시에 아마 S&P 지수가 4,400쯤 됐는데 미국이 경기가 둔화가 되면서 기업이익이 증가하지 못할 것이고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퍼가 1800까지 내려가면 S&P 지수가 3,800까지 갈 것이다 얘기를 했고, 이게 이제 4월 12일 날 자료를 제가 이제 그대로 다시 보여드리는데, 요 그림이 이제 S&P 500의 장기 퍼 지수예요. 그래서 이제 20배가 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고 그나마 가능했던 것은 미국 시장 금리가 워낙 낮아서 주가의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었는데 지금처럼 이제 금리가 3.3%까지 올라오고 그러면 퍼가 이미 많이 내려왔고 여기서 더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4월에 S&P의 퍼가 19.8배인데 지금 주가가 하락 내지 폭락해서 이제 16배까지 내려왔죠. 아마 여기서부터 조금 더 내려갈 것 같습니다. 거기서부터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5개월 전인 작년 11월에 제가 이제 복귀한 그 자료를 그대로 보여드리는데, 그 당시에 그때 뭐 증시가 화랑이어서 2022년에 주가가 조정이라는 걸 아마 얘기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골드만은 계속 불리시하지만 모건 스탠리가 아주 드물게 월가에서 2022년 그 다음에 해, 그러니까 금년이죠. 주가가 한 6% 정도 하락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모건 스탠리의 주장은 이 당시에 아마 주가가 한 4,500, 600이었는데 주가가 한 6, 7% 빠진다는 가장 큰 가정은 금리가 아마 2022년에 올라갈 텐데 시장 퍼가 그 당시 작년 11월에 22배였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퍼다. 이것이 아마 계속 내려올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방향성에서는 모건 스탠리가 작년 말부터 맞췄고 저도 이제 공감을 해서 그런 의견을 작년 11월부터 우리 청취자분들, 구독자 그다음에 3% 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작년 11월, 금년 4월 걸 이런 것을 기억을 하시고 지금 시장을 판단하는 게 좋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미국, 유럽, 일본, 이머징 마켓, 그다음에 중국의 과거 25년의 퍼의 밴드입니다. 여기 이제 회색을 보면 미국이 과거 25년 동안 퍼가 10배에서 24배까지 갔고, 그것의 평균치가 이게 한 2, 3주 전에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25년간 평균표가 16.8배. 근데 이제 그때는 여기 하늘색에 나와 있는 거, 다이아몬드 같이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 시장의 퍼가 17.5배였는데 그 사이에 주가가 하락해서 퍼가 지금은 16배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 25년 평균보다도 이제 퍼가 낮아졌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기업이익이 한
10에서 15% 하향 조정이 된다면 퍼는 16배가 아니고 그건 착시죠. 18배, 19배이다. 그래서 주가가 좀 더 퍼가 더 내려오면서 추가 하락이 가능한 게 아닌가. 근데 다른 시장을 보면 유럽, 일본, 이머징 마켓, 중국 다 25년 장기 퍼의 그 평균보다는 우리가 이제 지금 시장이 조정을 많이 받아서 내려와 있어서 주가가 그동안 보면 우리 이제 한 무릎까지는 사람의 키로 비교하면 무릎까지는 내려와서 조정을 받은 게 아닌가. 아직 바닥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가 여기는 이제 골드만삭스 추정치와 컨센서스를 보여드리는데 너무 현실적이지 못한 이익 추정을 애널리스트들이 하고 있다. 그래서 금년에도 10% 기업이익이 증가하고 미국이 내년에도 9%인데 지금 뭐 경기가 꺾였고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는데 이제 애널리스트가 하향 조정을 안 하는 것은 애널리스트는 팩트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익 추정을 하향 조정을 합니다. 타겟 같이 서프라이즈가 있었던데도 이제 대표적인 경우죠. 그래서 지금 퍼가 뭐 16배, 17배인데 이것보다는 기업이익이 분모가 하향 조정이 되면 퍼가 훨씬 높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그림인데 주가가 우리 키로 비교하면 무릎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언지는 항상 알 수 없고 바닥은 우리가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그때가 바닥이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몇 달 동안은 주가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추가로 더 하락을 할 텐데 우리가 이제 골드만 데이터를 갖고 한번 쉽게 제가 설명을 해보면 지금 우리 컨센서스를 갖고 올해 기업이익이 한 10% 증가한다 그러면 S&P 500 기준으로 EPS가 시장 EPS가 230달러 나오는데 기업이익이 여기서부터 한 15% 하향 조정된다고 치면 경기 침체를 우리가 가정하고 그러면 이제 EPS가 한 200달러 나옵니다. 여기 보면 파란 박스 안이 여기 포함이 돼 있고 지금 시장 퍼가 실질적으로 한 18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보수적으로 봐서 퍼를 한 15배 정도 가정을 하면 그래서 경기 침체를 감안해서 S&P 시장의 EPS가 200달러이고 향후 12개월 동안 그 다음에 퍼를 한 15배 정도 가정하면 최악의 경우에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감안하고 퍼도 더 내려온다는 최악의 worst case 시나리오 하에서 S&P 지수가 한 3,400. 그러니까 어제 오늘 S&P 지수가 한 3,800 정도 선이니까 여기서부터도 추가로 한 10% 정도 하락은 가능하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기업을 들고 있는 분들은 이럴 때 주식을 파는 것은 아니고 견디시면 3년, 5년 후를 보면 주가가 지금보다 훨씬 높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당분간은 앞으로 몇 달 동안은 더 빠지겠지만 그래서 주식을 좋은 포트폴리오를 들고 있는 분들은 절대 여기서 매도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조금 현금의 여유가 있거나 그런 분들은 언제가 바닥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 12개월 동안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조금씩 나눠서 말씀드린 좋은 종목이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알파벳 같은 것들 많이 빠졌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선별적으로 매수를 하면 3년, 5년 후에는 지금보다 주가가 아무래도 높은 수준에 훨씬 높은 수준에 있을 테니까 그런 저점 매수를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도 좋겠다. 그리고 국내 투자는 최근에 이제 뭐 제가 몇 달 전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주가는 미국 주가보다 맷집이 좋아서 주가가 덜 빠지는 양상을 다행히 보이지만 아무래도 국내도 애널리스트들이 이익 하향 조정을 아직 하지 않아서 주가가 바닥을 치진 않았고 이런 경우에 혹시 매수를 하고 싶으면 일단 배당이 실제 높은 거가 중요하니까 우선주 2, 3% 보통주에 반값에 하는 우선주를 사면 배당 수익률이 5, 6%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아까 말씀드린 우선주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미국에서 제가 뭐 그 간단하게 영상을 찍어서 올려서 이제 그 미국의 상황을 공유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